27. 자기 거기서 일일이 적는 거야? 일단 적어놔야지. 사진 찍고 적어. 저쪽 낙도도 거실로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럼 이게 3166이니까 이것도 3166 천장고가 안녕하세요.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 자, 오늘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겠네요. 지금 한참 저희 클라이언트 분은 좀 하자 찾고 계시고 염 실장님 저기 보여주시면 실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와 있는 현장은 지금 D4 타입이고요. 저쪽에서 저 찍어주세요. 저쪽 아니 예. 클라이언트 분 안 나오게, 소비자분 안 나오게. 자, 여러분 천장고가 일단 높아요. 이게 좋죠. 당연히 좋고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우물 천장이 거실이 안 넓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거실이 조금 좁아 보이는 게 이 창틀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중간에 있는 이제 요 창호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재보니까 3160 중 한 3200 정도가 사실 나오는데 왜 이게 상대적으로 조금 좁아 보이는 느낌이 나냐면 바로 보통 이 창호가 없었더라면 시스템 에어컨이 이쪽에 달려 있고 우물 천장이 여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넓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위에 있는 우물 천장이 좁게 나왔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러시안 인형 효과처럼 큰 거에서 작은 게 나오고 또 더 작은 게 나오고 이런 심리적인 게 이제 조금 발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사실 이번 라군 현장 때 오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뭐였냐면 테라스 쪽에 있는 식탁 크기를 뭐가 적당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여기는요 3m짜리 우드 슬랩을 놔도 돼요. 요거는 여러분 입주 후에 그냥 취향대로 사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를 왜 온 거예요? 왜 온 거냐면
이놈의 창호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많이 질문을 하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어요. 부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좀 현장을 가보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이 창호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테라스는 그대로 살리되 요게 거실을 좀 잡아먹지 않냐. 근데 사실 이게 이중 로이 창은 맞기 때문에 뭐 단열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까지 열선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그지 않나요, 고객님? 열선이 여기에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 들어와요. 물론 지금은 겨울이 아니라서 해보준 건 아니지만. 근데 도면상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요즘에 이따 염 실장님하고도 얘기하겠지만 이 철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A, B, C로 나눌게요. 자, A. 그냥 이 창호를 그대로 가지고 산다. B. 이 창호만, 이 창틀만 놔두고 이 문만 빼고 산다. 3. 아예 이거를 철거를 한다.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 안에도 그렇고 거실 주방 쪽에도 그렇고 이렇게 창호가 많으면 하나만 없애는 거랑 5개 없애는 거랑 가격 차이가 사실은 물론 나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를 공사를 들어가면 사실 풀 공사로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거 하는 김에 아일랜드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아일랜드도 공사를 할까? 이런 스탠스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재보니까 어차피 문은 저쪽만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그냥 하나의 벽으로 간주를 하고 안 열면 되니까 여기에다가 소파를 놓고 저기에다가 TV를 놓겠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가 뷰도 한몫할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뷰가 살릴까? 근데 여기다가 TV를 못 놓으니까 TV 안 놓는 집안하고 나누는 집안으로 또 이게 가지수가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제 이미 분석 영상 때 역방향으로 놓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알려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다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고객님 안 나오게 여기서 PD님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다가 식탁을 놓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의자폭 때문에 어차피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차라리 이 돌이 비슷한 게 저희도 있으니 여기에다 그냥 닷지바처럼 뭔가 연장선을 해서 저 테라스 안에 있는 식탁의 의자의 일부분을 매일마다 집들이 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다 한 2-3개 정도를 놔두고 여기는 간이 토스트나 저녁에 우동 한 그릇 드시는 용도로 쓰고 메인 식탁은 여기다 놓고 소파는 TV 없는 분이 지금 딱 염실장 있는 쪽이 뷰가 좋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역방향으로 놓고 TV를 놓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창호가 문제인데 제가 이 집에 살면 소파가 너무 큰 걸 가져오면 이걸 터야겠지만 소파 때문에 인테리어를 2-3천만 원, 3-4천만 원 이거 얼마 들어요, 루카 부장님? 저는 인테리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서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 아시죠? 요즘에는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 월급 빼고 나머지는 다 올랐대요. 인건비고 자재비고. 그래서 한 8-9년 전에 샤시를 없애는 가격이랑 지금 이걸 없애는 가격은 정말 한 3배, 4배 차이가 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인테리어 업체를 원망하지 마세요. 예전보다 못 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거실하고 주방 쪽에 제 총평을 벌써 나오면 안 되겠지만 식탁은 여기는 엄청 긴 거를 주문 제작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 벌써 오신 분들도 있는데 깜짝 놀라셨던 게 우리는 2700 식탁이랑 1200 식탁이랑 배송비에서 5만원 차이만 나지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구점들이 지금 크기별로 파는 거는 제가 왜 그런지를 오시는 분한테만 얘기할게요. 우리 거래처들도 피해보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틀까지 빼고 여기를 다시 작업을 한다고 해도 그냥 이렇게 한 20cm 정도 되는 한 17, 18cm 되는 띠를 완전히 다 메꿔야 되는데 이 자재를 구할 수 있을지도 저는 모르겠고 인테리어 업체들이 해준다면 해주는데 이거 하나만 없앨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염 실장님 이거 하나만 없앤 분들이 계실까요? 고민이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하시는 분들은 견적을 따로 내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 우리가 커튼을 하나 하는 거랑 전체 집 하는 거랑 방충망 거실만 하는 거랑 전체 하는 거랑 우리가 생각하는 곱하기 4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본 인건비가 깔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본 인건비가 이거 하나 없애는 거나 4개 없애는 거나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니까 결론적으로는 한 김에 이것도 없앨까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우리가 결정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지금 어떻게 열리는지도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피디님 몇 분이죠? 네, 한번 끊어주세요. 자, 여러분. 왜 창틀을 어두운 색을 썼을까? 인스테이트가 반대 방향에서 보면 하얀색인데 왜 처음부터 하얀색을 안 썼을까? 왜 이 틀조차도 까만색을 썼을까? 이거는 제가 지금 환하게 계속 얘기하면 그렇고요. 여러분들 화만 나고요. 여기다가 과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현장은 제가 가구로 뭔가를 매듭 짓고 커튼으로 넘어가기가 사실 좀 어려운 현장인 것 같아요. 저는 이때 그냥 염 실장님을 투입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과연 속지를 달 수가 있냐, 아니면 염 실장님이 한번 의견을 들어보죠. 만약에 이걸 없앨까 말까요? 소파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거는 영상의 시작을 속지를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쇼파를 역방향에 정방향에, 이거보다는 카테고리를 명확히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른 단지들도 많으시겠지만 아마 라구린 테라스에서 많이 보시겠죠. 뭐 1차가 그렇죠. 2차 입주 준비하시는 2차 분들도 다 보고 계세요. 여기서 결이 좀 나뉘는 건, 저는 뭐 거주의 형태 뭐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딱 이 집을 처음 내가 이제 주인이야 들어왔을 때 딱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돼요. 소파를 뭘 살까 커튼을 뭘 살까 보단 신축이야, 자재 다 새 거야, 나 이대로 살면서 스타일링 할래, 이게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너무 아깝죠. 바닥 새거, 아트월 새거, 샤시 새거 다 새 거거든요. 근데 야, 어차피 내가 최소 5년, 최대 10년까지는 살 거면 나는 올 철거, 바닥 다 철거, 샤시 틀 다 철거, 올 철거, 그냥 꼭 우리 분양 아파트로 치면 마이너스 옵션처럼 시멘트만 보이게 철거해놓고 그 다음 기획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두 개에 따라서 가구도 달라지고 커튼도 달라져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 모습을 그대로 상상하고 가구 배치를 하고 패브릭을 추천해놨더니 실제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의 절반은 올 철거야, 그리고 리모델링 다시 잡아. 그러면 설계부터 다시 들어가겠죠. 배수로를 바꾸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바닥이 얘랑 있고 여기 20cm 턱이 있어서 이 셔시를 철거해서 이 자재를 구하는 것보단 그냥 올 철거하고 요즘 유행하는 뭐 마빌러스 제니나 새로운 바닥을 까는 게 나을 거고, 그러면 소파의 공간도 달라지고 TV의 위치, 아트월도 달라지고 커튼을 다는 위치도 달라지거든요. 이 시나리오랑 아니야, 나 그냥 내가 지금 신축 분양 받았고 다 새 거야, 자재들. 그리고 나는 동선상 크게 문제 없고 좁지 않아, 나는 다 유지하면서 쓸래, 이거랑은 스타일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사실 그 후이자가 우리 브라스코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그렇죠. 했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보단 그 트랙을 먼저 정하시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집이 뭐 이런 구조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은 끝도 없어요. 집이 달라지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 빨리 내가 결단을 해야 돼. 야, 인테리어 업체 하나 섭외해. 올 철거하고 설계도면 다시 바꾸고 스타일링 다시 잡아서 바닥부터 벽지부터 천장 도장부터 조명부터 커튼박스 공사까지 올 공사 맡겨. 뭐 평당 뭐 250 주고 뭐 1억이든 2억이든 맡겨. 이런 집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내가 왜 지금 잠깐 껴들었냐면,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받았거든요. 네. 디포 입주님. 그분은 돈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얼마든지 이걸 다 틀 생각인데 이게 맞는 건지를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근데 지금 염 실장도 입회업했던 경험이 있고 저도 그렇고 왔는데 우리가 공모팀들하고 좀 부딪힐 때가 많았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은 그분께 오늘 아침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돈만 많으면 이거 그냥 다 철거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그 아일랜드도 그러면 사실 바꾸지 않나요? 그러니까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경고했어요. 제가 이거는 뭐 건설사 관계자들이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하도 건설사분들하고 많이 싸워서 나오는 걱정이, 만약에 이걸 트면 과연 이 에어컨도 이 위치에 놔둘까? 나는 이렇게 두면 이 에어컨도 옮기고 싶을 것 같아.
근데 이런 것들은 함부로 못 건드려요. 스프링클러 같은 거. 소방법이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여기에가 몇 천만 원을 쓰면 이 우물천장을 한번 보여주셔야죠. 우물천장. 우물천장을 너무 좁다고 아까 분명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옮기고 우물천장을 여기까지 이제 빼면 가능은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이제 에어컨에 하자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다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에어컨 하는 사람들이 이거 옮겼기 때문에 이거 안 나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핑계를 대요. 결로가 만약에 뭐 재수없는 얘기 아니라 만약에 생기면 당신들이 이거를 텄기 때문에 이거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야. 그래서 요즘에는 이 건설사가 해놓은 거를 이렇게 손을 대기가 저는 사실 제 집이라면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랙이 아닐 것 같아요. 그걸 꺼려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 거고 예를 들면 저 같은 케이스야. 근데 만약에 우스갯소리입니다. 통장에 뭐 100억 있어. 내가 이거 분양받았어. 진짜 100억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건설사고 보고 다 뜯어고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닌 사람이라면 예를 드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제가 100억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루카부장, 염실장 이게 아니라 이 사람도 100억이 있어. 이 루카부장도 100억이 있어. 근데 나는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 안에 샤시가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이렇게 테라스가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나는 돈이 아니라 그냥 이게 마음에 드는 사람의 스타일링이 있을 거고 나는 여기에 다시 신경을 쓰고 싶지가 그렇지. 않아. 이런 사람의 스타일링이 있을 거고 똑같이 100억이 있어. 근데 나는 싫어. 나는 다 확장하고 싶고 여기 있는 것도 싫고 나는 길게 빼가지고 에어컨 이런 거 문제 안 돼요. 왜? 마음 먹고 철거하면 이거는 건축 초기 단계까지 철거할 수 있어요. 배관, 스프링클러 허가 다 다시 받으면 되고 에어컨 배관 다시 깔면 되고 그때 당연히 건설사 AS 안 해주죠. 그 AS는 인테리어 업체가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아이폰을 뜯으면 에이스 안 해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인테리어를 하세요 마세요라기보단 이런 스타일이 있고 이런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둘의 스타일이 그렇게 나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A랑 B로 나눠보자라는 거죠. 커튼은 이럴 때 뭐가 달라지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 너가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다 뜯어고치는 타입이야 이랬을 때는 잘 보시면 우리는 지금 내부에서 영상을 찍고 있겠지만 그때는 여기가 다 테라스나 이게 아니라 얘까지 거실일 거예요. 그럼 그때는 여기다가 커튼을 달든 블라인드를 달든 전동을 달든 유니슬렛을 달든 어떤 것든 해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대로 가는 집은 조금 걱정이랑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럴 집이 많이 없겠지만 라구닌 테라스를 만약에 리모델링 없이 그냥 사용하는데 우리의 스타일링 팀이 들어가 근데 또는 커튼은 셀프로 할 거야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영상에 이게 담겨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보시면 라구닌 테라스는 커튼 셀프로 거의 못 하실 거예요. 잘 보시면 내부에 커튼 박스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건설사 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다라기보다는 일단 그대로 사시는 분들은 커튼 블라인드 스타일링에 있어서 되게 제한적이에요. 이쪽에 보통 우리가 그대로 사시겠다라고 하면 여기는 거실이거든요 지금. 그럼 사람들 심리가 밖에 블라인드 다는 건 베란다 블라인드라고 인지가 돼요. 그리고 안에 커튼을 다는 건 거실 커튼이라고 인지가 될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될 커튼 박스는 여기는 없는 거예요. 얘는 그냥 천장이야. 그 커튼 박스가 어딨냐면 베란다 나가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벽인 거야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럼 여기다 커튼 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절반.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근데 우린 여기 베란다로 쓸 건데 베란다에 커튼을 단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절반.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끊는 이유가 너무의 가지의 수가 여러 가지로 갈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이 포를 같이 가서도 똑같은 얘기 할 텐데 리모델링 할 사람들은 어차피 도화지가 달라지니까 그는 개별적으로 와서 상담을 받아야 돼요. 설계 도면 갖고 상담을 받으죠. 오늘 우리가 컨셉 잡는 건 잘 들으셔요. 일단은 이거는 쉽게 철거하는 게 아니라 공사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미 인테리어 업체 쪽으로 넘어가야 돼. 그러면 이제 브라스코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대로 이거 사용했을 때 뭐가 최선인지를 오늘 컨셉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왜? 철거를 하면 어차피 바닥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다 또 달라지니까 달라지고. 그거는 여기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간접 조명 다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돈을 좀 써서 싹 바꾸겠다는 사람은 어차피 그 인테리어 업체랑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그냥 가구하고 커튼만 나중에 사러 오면 우리가 맞아요. 거기에 맞춰주면 되는 거고 그냥 우리가 그냥 타운하우스에 가서 맞춰주는 실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컨셉은 뭐냐면
이걸 이대로 놔둔 상태에서 애들 방의 침대 위치를 어떻게 할 거냐, 커튼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그냥 촬영하는 게 제일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이제 거실부터 시작하면 저는 일단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냥 여기가 TV, 네, 여기에 무타공 TV. 인치 수는 86인치까지 전혀 이상 없습니다. 100인치는 안 돼. 86인치. 소파는 창문 따라 이렇게 기역자로 한 사람도 있겠지만 뭐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지금 밖에 뷰 보시면 저는 이렇게 역방향으로 놓을 것 같아요. 딱 이렇게 이 선에 맞춰서 역방향으로 방향이 전화되는 소파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그대로 접어놓을지 이거를 뺄지, 일단 틀은 그대로 가고요. 일단 어쩔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있는 상태로 하고. 그럴 때 혹시 커튼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를 알려주시겠어요? 사실 여기는 제일 베스트는 공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여기까지 확장된 느낌의 거실로 사용할 거다. 철거 이런 거 없이. 그러면 이 커튼 박스 살려서 커튼 다시면 돼요. 근데 구조적으로 여기를 베란다처럼 쓰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네. 그럼 바깥쪽에는 깔끔한 블라인드. 이제 문제는 이제 여기인데 여기서 커튼을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자체가 블라인드를 버틸 수 있는 무게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너무 막 덧지 속지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그냥 커튼 차를 우리 중지 하나만 기역자로 쫙쫙 돌려줘서 기역자로 아예 도화지 통일시키게? 그러니까 루카부장 말씀처럼 그냥 네. 이 집에 어떤 공사도 없이 그냥 스타일링만 잡아보자라고 하면 그렇죠. 좌측 중지, 이쪽 중지, 그리고 밖에 블라인드는 뷰가 좀 잘 보이는 선스크린이나 일반 알루미늄 블라인드로 전체 통일. 그러니까 톤 앤 매너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도화지를 통일시키는 네. 거네, 이런 식으로. 그 대신에 주의하실 거는 저희랑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알아서 할 건데 네. 이 영상을 보고 다른 커튼 업체랑 하시는 분들은 예. 업체 시공 스킬에 따라서 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딴 데가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재질, 제품, 퀄리티,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거는 마음에 드신 데 가면 되고 뭐냐면 이런데 그냥 피스 막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절대 안 돼요. 무조건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빼는 건데 인테리어 공사하는 건 이제 뺄 거고 네, 인테리어는 빼고. 첫 번째는 이 상을 찾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도배가 마감된 상태에서는 상을 못 찾아요.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석고보드예요, 석고보드. 그래서 여기서 피스를 박아서 고정하면 하루 이틀은 고정돼 있는데 다 떨어져요. 큰일 나겠네. 망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 상을 찾는 파인더가 있어요. 네. 띠리디리디리 가다가 나무 삐삐삐삐 거리면서 상을 찾는 파인더가 있거든요. 그걸로 상을 다 체킹을 해서 그 힘을 받는데 피스를 박아서 커튼을 걸어야 돼요. 레일을 박아야겠지. 네. 이게 있는 업체들도 있고 없는 업체가 더 많아요. 없는 업체도 있어요? 이게 목수들이 쓰는 거예요, 파인더는. 그래서 목공 작업할 때 쓰는 건데 오케이. 커튼 업체들은 목공까지는 잘 안 하니까 없는데 저희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랑 하실 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케이. 불가피하게 저희랑 못 하시는 분들은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파인더로 찾고 상을 찾고 하면 저희도 인건비가 오르겠죠. 그러니까 그게 싫다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보강 작업을 하고 실리콘을 쏘고 그다음 거기 우리가 자체적으로 커튼 박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공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걔도 기본 공사보단 비용은 들어요. 그러겠지.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해 보시고 저희랑 진행하실 때는 니네가 보강 잡아줘 이렇게 하셔도 되고 보강 잡는 건 보기 싫으니까 나 그냥 파인더로 찾아줘. 파인더를 찾아서 최대한 높게. 네, 그렇게 해주고. 우리의 붙박이처럼 마이너스를 좀 올리게. 둘 다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내부는 저도 몰라요, 사실은. 다 마감이 끝난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파인더로 찾았는데 이쪽에 상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변수는 워낙에 많으니까 요거는 스타일링을 저랑 같이 끝내놓고 나중에 시공 얘기하실 때 시공 얘기할 때 투 트랙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는 네네네네.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됐고 몇 분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보여주세요. 자, 주방 좀 지저분해도 이해해 주세요. 너무 예쁘죠? 제가 아예 이렇게 한 김에 식탁 얘기도 할게요. 자, 저는 세 가지 색깔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바닥하고 상이야, 네, 노체, 크림, 그리고 아예 이 어두운 거를 똑같이 살리는, 네, 이런 식의 상판을 이용하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아예 블랙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세 가지 컬러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이 상판이 굉장히 크죠, 염실장님. 네. 저희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식탁 하나를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식탁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얘가 사이즈가 2700에 1600입니다. 그럼 이게 엄청 커요. 2700에 1600이라는 식탁이 4인용이나 6인용이나 가격이 같아요, 저희는. 이거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는데 지금 라군에서 우리 쪽에 커튼이나 가구 벌써 오신 분들이 있는데 네. 기존에 있는 기준점하고 많이 깨졌죠. 저희가 하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결국은 800이나 900 정도 되는 폭의 식탁을 짜면 옆에가 니은자로 공간이 남잖아요. 그 같은 색의 잔석으로 쇠다리 하나만 추가해가지고 저기에다가 닷지발을 꾸미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예뻐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메인 식탁과 이 안에 있는 식탁이 지금 이 아일랜드 위에는 상판하고 색상이 같이 들어가면 굉장히 세련돼 보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데 바닥 쪽하고 같이 맞추는 분들도 계시고 이쪽 위에서 맞추는 분들인데 지금 일단 우리 벌써 D4 타입들이 오셨는데 이걸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닷지바랑 10만원 밖에 안 해. 그 다음에 저 바깥쪽에 있는 식탁을 자기들이 원하는 미리 단위로 맞죠? 네, 이렇게 주문 제작하는 거를 해서 일단은 저희가 거실과 주방은 투 트랙이 아니라 원 트랙으로 커튼과 거실의 톤앤 매너를 맞춰서 한 큰 방인 것처럼 꾸며서 일단은 이 틀을 조금 남겨보도록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우리 고객님이 이 색깔로 정했냐면 그 이유가 하얀 거에 맞추면 점점 땅 따먹게 해서 얘가 불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아싸리 좀 톤앤 매너를 약간은 이런 색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같이 많이 깔려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으로 바로 이 딥 그래닛 그레이로 일단은 우리 D4 쪽은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커튼은 이 색깔로 하지는 않겠죠? 네, 밝게 가야죠. 밝게 가야죠. 그래서 일단은 주방과 거실을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끝내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이 창틀을 안 없앤 쪽으로만 컨텐츠를 하고 없애면 어차피 따로 부르면 돼요, 우리는. 네. 일단 여러분들 보세요. 굉장히 당혹스러워서 사실은 아까 전화 주시는 사모님은 자제분들이 다 외국 나가 있고 다 컸기 때문에 다 성인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 아이들 방이 지금 돌아버릴 것 같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PD님이 좀 뒤로 가셔서 보여주면 무조건 문 쪽의 통로는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평상시의 지배예요. 근데 이게 신경 쓰이는 거를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있기 때문에 무조건 침대는 이렇게. 왜? 붙박이 문이 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길이가 나오더라고요. 2000에 1100이. 근데 이건 너무 흉하지 않아요? 책상이 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게 기존에 있는 기성가구 책장이 애매해요. 그냥 얘기할게요. 한샘, 리바트,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브랜드들 정해져 있는 걸로 테트리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씩 다르거든. 그래서 바로 저희 러빈홈 그 서재 이용해서 이쪽은 침대 한만 놓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따뜻하게 주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근데 여름에는 추울 것 같긴 해. 공간이 더 좁아서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공간이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그렇지 한 2986에 이게 1057밖에 안 되는데 PD님 이렇게 되면 책상을 놓으면 참 너무 좁아질 것 같죠. 그래서 주문 제작을 해야 돼요. 어떻게 주문 제작하냐. 요쪽에 딱 맞춰서 책장을 올리고요. 커튼 박스까지 그냥 차지해서 지금 염실장님이 있는 곳도 조금 좁게 해가지고 하나 올릴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책 이렇게 집어넣고 요 중간을 스타벅스처럼 이렇게 길게 놓을 것 같아요. 버거 익선이라고 요즘에는 스타벅스처럼 이렇게 길게, 그러니까 이게 방마다 상관없어요. 주문 제작이니까. 여기를 갖다가 밖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커피숍처럼 앉아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의자를 2개 또는 하나. 그리고 우리는 수납이 부족해 하면 여기까지 책상이 가지만 요 밑에는 서랍을 집어넣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얼마든지 하면 이 안에가 아예 공부방처럼 꾸며졌는데 지금 사실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다행인 거는
지금 이 바깥에 있는 창틀 색깔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러브홈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금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우리가 책상을 끝까지 빼면 이제 커튼하고 이게 걸리냐 안 걸리냐인데 그건 한번 염 실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기본적으로 끝까지 하면 커튼 간섭이 생기죠. 네. 그래서 그 공사가 끝났을 때는 저희가 커튼을 거기까지만 실측을 할 거고. 아예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가야 된다 여기가 좁아서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냥 반창은 아니지만 반창으로 간주를 하고 여기까지만 그렇죠. 들어오는 거야? 그 도면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일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했던 안에가 침실, 여기가 서재면 우리 블라인드를 추천하겠죠. 아예 무조건 이제 잠자는 방이더라도 네. 아니 왜냐면 그러네. 잠자는 방이지만 공간이 나뉜 거니까. 그러니까 춥지가 않잖아. 그래도 일단 여기가 서재니까 블라인드. 그러면서 여기에 침대 구성을 봤을 때 네. 여기는 그러니까 거실처럼 다 커튼 박스는 없어요. 네. 어디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여기도 커튼 박스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커튼을 하나 레일을 깔겠죠 저희가. 여기를 그러니까 깔아서 여기를 세퍼레이트 시키는 거네. 저기는 블라인드 서재, 여기는 네. 할 사람은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복잡할 것 같지만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다 신축이 처음인 분들도 계시겠고 또는 계속 이제 아파트에 거주하신 분들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가 다 확장돼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옛날에는 아니 실제로 여기 옆에 안산만 가보고 저희 동탄 옆에 병전만 가봐도 다 베란다 있거든요. 애들 방도 전부 다 거실 베란다. 영통만 가도 그러니까 되게 베란다 있는 집들이 많아요. 요즘 신축들이 우리가 가는 현장들이 맨날 베란다가 없어서 맨날 그런 그렇지. 것만 매스컵에 나오니까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있지 사실 아니라는 그래서 어떤 거네. 분들은 이렇게 보시는 게 되게 당황스럽지 않은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계실 거예요. 뭐 방에 발코니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축인데 발코니가 있네라기보단 그냥 발코니가 있는 집이네? 이 정도. 근데 그런 집들 상담할 때 어떻게 해드리냐면 대부분 똑같아요. 밖에 옷방으로 쓰시든지 밖에 창고로 쓰시든지 애기들 있는 데는 놀이방으로 쓰시거나 그럼 바깥쪽에 블라인드 깔끔하게 달아. 바깥에 이렇게 매트 하나 깔면 이게 놀이방 네, 블라인드 하나 깔끔하게 달아. 그리고 이제 안에서 자니까 이거는 뭐 아파트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 자체가 사계절이 있으니까 겨울엔 좀 유리가 쌀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튼 하나 얘가 쉽지. 쳐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대단한 솔루션 같지만 되게 커튼 업종에서는 정말 흔하게 정말 뭐 한 달이면은 그래도 한 30% 정도는 이런 공사가 있을 정도로 베란다 블라인드 안에 커튼. 아마 정승재 선생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기본적인 수학 문제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막 대단하게 막 밖에는 블라인드를 쓰시고 안에는 커튼을 쓰시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대단한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무슨 당연한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소리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되게 당연한 느낌으로 가면 되는데 하지만 문제점은 이거라는 거죠. 커튼 박스가 없다는 거. 이건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당연하지 않다. 요것도 파인더로 다 똑같죠. 다 똑같다는 거네. 저 나 거실이랑. 거실을 보강 잡아줘. 그럼 얘는 보강으로 갈 거고. 나 거실을 파인더로 찾아줘. 그럼 얘도 파인더로 찾을 거고. 여기다가는 못 따나? 달 수 있는데 대부분 왜냐면 고객님들이 얘가 좀 두껍잖아. 근데 이런 거에 데미지를 주는 걸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파인더를 찾아서 뚫고 보강을 대고 뭘 해도 내가 이 집 팔고 나갈 때 도배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얘는 손상을 받아. 근데 얘는 내가 나갈 때 커튼 레일을 떼면 여기에 피스 자국이 다 보이니까 그것도 마이너스지. 그러면은 쉽게 생각해서 셰시를 갈아주지 않는 한은 얘는 갈아주기가 어렵죠. 근데 얘는 내가 집 팔고 나가 다음 사람들이라서 도배 쳐. 어차피 자기가 도배 새로 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관리가 되는데 뚫는 걸 좋아해요. 근데 공간이 아쉬운 사람은 근데 어쩌면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도 수도 있어요. 근데 불가능한 거는 아니죠. 다 돼요. 다 돼요? 있으면 다 돼요. 다 되고. 근데 여기서 조금의 팁을 드리면 이건 여기만 그런 건 아니고 안방, 마스터룸도 작은 방 똑같은데 이것도 저희랑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제가 조언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냥 제가 이 라구리 테라스를 혼자 커튼을 다 달 수는 없으니까 혼자서 다 해먹을 수는 없으니까. 요런 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좋아요.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커튼들은 이렇게 열고 이렇게 닫죠. 그렇죠. 양계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 고객이면 저는 여기를 편계형으로 추천할 것 같아요. 왜? 편계형은 뭐냐면 커튼이 다 닫혀있을 때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걷을 때는 이렇게 걷어요. 이 통로. 맞아요.
그리고 그런 커튼이 여기 몰려있겠죠? 아, 잘 무슨 때는 말인지 알겠다. 얘를 잡고 이렇게 닫아요. 그러면 평상시엔 어떻게 계실 거냐면 커튼을 양쪽으로 걷으면 여기 있는 커튼이 되게 걸리적거릴 거예요. 아니, 이게 좁아 보이잖아. 왔다 갔다 할 때. 어. 그래서 평상시에 이 문을 열어놓으면 우리 집 커튼은 여긴 아무것도 없고 살짝 이렇게 밀려 있어서 요 뒤에 책상 자리를 패브릭으로 가려놓을 거예요. 패브릭 월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서 잠깐 껴들게요. 염 실장님이 하는 지금 방법으로 우리 왜 소품으로 약간 아치형으로도 세울 수 있잖아요. 이거 여기다 이렇게 하나 세우면 되게 예쁠 것 같지 않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해요. 이만큼 그거 생각보다 두꺼워요. 아, 그게 한 요만큼 네, 나오니까? 생각보다. 근데 만약에 커튼까지 하면 왠지 룸인 느낌으로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틀을 이렇게 좀 뭐라고 하지? 약간 예쁘게 변모시키는 방법도 가능하잖아. 맞아요. 어차피 여기다 책상 놓을 거 아니거든? 왠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 약간은 그래서 룸인 룸. 커튼으로 현기 쪽으로 해줘서 침대는 고정 가구잖아요. 뭐 이걸 놓으면 매일 바꾸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 침대 측면에 패브릭 월이 항상 있고 그럼 나는 어느 정도만 조절하는 거냐면 매일 요만큼만 조절하는 거예요. 아, 여기다 닫고, 아치를 넣으면 네. 커튼이 끝까지 안 오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팁이에요. 똑같은 면적의 원단을 쓰고 똑같은 색깔의 원단을 써도 이걸 양계로 할 거냐 편계로 할 거냐 여길 고정할 거냐 저길 고정하지 않을 거냐 이런 디테일만 바뀌어도 만족도는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현장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고객님께 매장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니, 어차피 실측을 와야 돼. 아, 그쵸. 근데 만약에 저가 예약이 꽉 찼거나 또 저랑 연이 안 닿아서 저랑 못 하시는 분들은 동네 커튼 가게라든지 또는 셀프 시공을 할 때 이런 디테일만 조금 조절하셔도 꼭 전문가가 시공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저희한테 오자는 게 아니라 이런 팁을 드리고 싶은 근데 이제 거예요. 이러면 진짜로. 이런 팁을 알고 있는 업체한테 맡기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치, 왜냐면 팔은 안쪽으로 굽으니까. 고민하지 않아도 우리가 고민을 알아서 해드리니까. 어차피 우리한테 저한테 연락 오시라는 많이- 소리입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일단은 다른 방은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잠깐 한번 네. 갈까요? 몇 분이죠? 네,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침대를 이렇게 못 놔. 네. 어차피 이게 맞아. 네. 그럼 여기는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평상시에 어떻게 된다? 저거를 열어주겠죠. 그렇지. 이게 이제 메인 인트랜스가 되는 건데 이쪽은 좁잖아요. 상관없어요. 여기에다가 러비룸 책장을 세우고 여기에다가 책상을 놓고 여기에다가 의자를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이니까 이 길이나 이런 거를 가구에 있는 사이즈가 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집이 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있는 집은 지금 이거 다 러비룸으로 들어가서 이 창틀까지 빼는 거는 오히려 거실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덜 빼는 사람 많은 게 거실은 미관상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차피 이거를 튼다고 해도 침대를 여기다가 놔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걸리적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깨끗하게 이어져 있냐? 아니면 오히려 우리 애는 추위를 타고 그냥 여기 소음 나면 사실 여기서 공부가 더 잘 돼. 지금 저는 마이크 차고 있기 때문에 제 목소리가 이거 마이크 끄면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피디님이 생각하시에도 고개 끄덕이시면 되니까 공부할 때 이걸 닫으면 좀 조용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방해 요소로는 보이진 않는데 이거를 철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주문 제작이 안 되니 뭔가가 튀어오나 그런 고민 가진 사람들이 이걸 철거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기가? 구조적으로는 밖에 블라인드 쓰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베란다가 있는 집, 발코니가 있는 그렇지. 집들의 가장 기본 원리는 통행이 있는 곳엔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보다 셔시처럼 옆으로 움직이는 게 더 편리한 거고. 여기도 평계형으로 그럼 이쪽으로 네, 하겠지. 통행이 없는 곳은 커튼, 블라인드 둘 다 가능하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안에 커튼, 밖에 커튼이 별로 없으니까 안에 커튼, 밖에 블라인드. 거꾸로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인테리어는 디자인, 익스테리어는 실용성. 이렇게 근데 이럴 때 색상은 통일하는 게 낫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취향에 따라서 이건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예를 들면 여기가 아들 방인데 아들이 고2야. 우리 아들은 네이비를 좋아해. 그러면 꼭 차르르 커튼 안 하고 네이비 커튼 하나 딱 달아줘.
그다음 얘네들 거쳤을 때 밖에 블라인드가 네이비면 너무 어둡고니까. 아, 그럴 때는 오히려 이 블라인드를 거실에서 같이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 서재에 맞춰서 추천해 주시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좀 레이어드하는 느낌으로 갈 수 있죠. 꼭 이제 막 가끔 요즘 저희도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유튜브는 진짜 막 이제 떡상 하려면 저희 말대로 되게 어그로 많이 끌어야 되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막 이런 것들. 막 사실 제목부터 노골적해야 돼. 근데 사실 이 일이라는 게 흑백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면 망하고 저렇게 하면 성공하고 좀 회색 같은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사기꾼 같아. 어. 그런 말투가. 뭐 예를 들면 그래서 저희랑 실제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혹시 어떤 뭐 스타일리스트 유튜브 봤더니 뭐 커튼이랑 블라인드는 색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데 안 그러면 망한다는데요. 망하면 뭘 망해요? 뭐 그거 산다고 뭐 경찰이 오는 것도 아니고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하지. 그냥 취향대로 가면 돼요. 우리 아들이 네이비 매니아야. 그럼 안 해도 네이비 커튼 밖에도 네이비 블라인드 해줄 수 있고. 근데 엄마가 볼 땐 그게 답답해. 안에는 네이비 커튼, 작으니까 답답하지. 어두운 색이. 밖에는 블라인드 화이트 해서 레이어드 해줘도 되는 거고. 사실 뭐 우리가 커튼 잘못 달았다고 슈퍼 잘못 났다고 뭐 경찰 오고 누가 고소고발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야, 내 색을 좀 더 표현해 줄 수 있는 스타일링으로 가시는 게 소파 잘못 놓으면 경찰 와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추가적으로 팁을 드리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방금 전 방을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여기도 커튼 끝까지 해야 되나? 요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치, 여기까지만 하냐 여기까지 하냐. 맞아요. 사실 제 아들 방이면 우리 같은 애들은 커튼을 여기까지 파는 게 더 좋아요. 아니 원단을 이만큼이나 더 팔 수 있는데 10만원 받을 거 20만원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이걸로 돈 벌 수 있는데. 근데 판매자의 시선이 아니라 소비자의. 스타일리스트의 시선으로 보자면 끝까지 가는 게 취향인 사람들은 오케이. 근데 나는 여기까지만 가고 싶어. 그것도 돼요. 그 다음에 이 면에 뭐 아이의 어렸을 때 사진을 붙여준다든지. 근데 만약에 봐봐, 이 방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가면 우리가 아까는 평계형으로 이쪽으로 뺐잖아. 이렇게 되면 사실 여기가 좁아지는 비주얼적은 맞지만 이쪽으로 평계형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도 취향 차이긴 한데 개인적인 추천은 그래도 이쪽 편계. 이쪽이 좀 더 왜냐면 여기가 더 중요하니까. 통로 공간을 확보하고 책상 자리에 앉았을 때 이 면이 안정적으로 가려지는 거. 이게 심리적으로 되게 좋거든요. 그치, 왜냐면 공부를 해도 PD님 같으셔도 여기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 공부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우리 훨씬 더 말대로 안정적이거든요. 여기를 등을 가리는 안정적인 공간을 형성시키는 게 맞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침대 하나 놔주고 이쪽을 디자인 월로 쓰는 거죠. 뭐 타공판을 하나 붙여줘도 되고. 여기다가 핸드폰 충전기나 그렇죠. 막 이런 그러네. 그런 케이스도 있을 거고. 나는 벽에 뭐 다는 것도 싫고 여기다 안 놓을 거야. 그냥 패브릭으로 다 가려줘.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고. 캐니까. 그래서 옆방은 무조건 끝에서 끝. 여기는 중간에 잘라도 되고 끝까지 가도 된다. 몇 분이죠? 그러면 그대로 안방으로 한번 들어오세요. 자, 안방 같은 경우는 붙박이를 어떻게 달아야 되냐인데 이게 애매한 공간이었어요. 여기다가 다는 것도 웃기고. 근데 여기다가 달면 침대를 놓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때부터 여기는 붙박이 관련 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 염 실장님 왜 스타일러의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도 많잖아요. 많이 계시죠. 먼지 쌓인다.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럴 때는 과감하게 저희 기술자들한테 이거를 철거를 해서 이거 일부분을 이쪽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위치 이동을 시키고 그냥 여기를 갖다가 디귿자 또는 일자로 붙박이 짜는 거는 지금 몇 분이 하려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나는 이 방이 붙박인데 이렇게 걸겠다. 이거는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고, 방 안에다가 하는 건 일단은 침대 위치상 어렵습니다. 요를 까는 사람은 하셔도 돼요. 바닥에 이렇게 이불 깔고 주무시는 분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안방에 있는 그런 스타일링은 사실 아이들 방하고 같아요. 만약에 서재를 여기다가 하고 싶으면 똑같이 이쪽에다가 서재를 파생하시면 되는 거죠. 네. 오히려 서재에 꿈도 못 꿨던 사람이 이거 명분으로 인해서 얻어내는 신랑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걸? 여기다 PC 두 개도 넣기 좋으니까. 근데 저는 코드 같은 것도 분명히 파생을 하셔야 되고, 저희 메이트 조명 이용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붙박이 자리는 저 안쪽에 스위칭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 하나 결론 드리고, 혹시 안방은 뭐 커튼 관련해서 뭐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특이사항 없습니다. 방들이랑 똑같아요. 그냥 똑같아? 표창이 커진 거고 공간이 작은 방에서 안방으로 바뀐 것 뿐이지 안에 커튼박스 없고 통행 있고 밖에 커튼박스 있어서 커튼 블라인드 다 달 수 있고 여기는 그냥 안방에 안막이 필요한 분들은 안막 커튼으로 필요 없는 사람은 여기에 뭐 커튼 달아도 되는데 조금의 팁을 드리면 네. 이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방 안에다가 안막 커튼을 다는 집이 엄청 많거든요. 많죠. 근데 그거는 두 가지예요. 기능적으로는 너무 만족스러운데 심미적으로는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안막 커튼이라는 거 좀 무거우니까. 답답해 보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베란다도 있지만 연장선이니까 여기다 블라인드 하나를 달 거란 말이에요. 그러겠지. 그래서 이럴 때는 꼭 커튼을 안막으로 주고 여기를 가볍게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달아놓고 옷 때문에 가려야 될 블라인드에 안막을 줘버리고 이 인테리어는 예쁘게 공지 같은 거 그러니까 하나. 안막 블라인드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안막 커튼 해도 되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연장을 하신 거네.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추천하는 거죠. 예전에는 무조건 안이 메인이니까 안에 안막도 써야 되고 메인 서브인데 맞아요. 반대. 그러니까 여기에 블라인드는 어차피 지금 달아줘야 되니까 어차피 달 블라인드한테 기능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야, 어차피 블라인드 넌 예쁜 거 아니잖아. 커튼이 아니라 블라인드인데 기능? 그러니까 너가 안막이 돼 있고 그리고 내가 안에 딱 들어와서 내 침대 옆은 안막을 제가 해주니까 여기는 그냥 예쁘게 샬라샬라하게 호텔식 커튼으로 차라리 달아주고 싶어. 그 생각을 이렇게 못했다.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 괜찮네. 일반 아파트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안 대부분 뭐 실제로 여기 이사하시는 분들 중에 아파트에 거주하다 이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안에다가 안막 커튼을 쓰고 밖에 블라인드를 안 달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마루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집들은 대부분 여기까지는 타일에 물 흐르고 맞아요. 방으로 하고 여긴 수도 시설까지 다 돼 있어서 베란다의 느낌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수도 시설이보다 안방의 연장으로 맞으니까 밖에 블라인드를 안막 그리고 안에를 디자인 이런 이거 많이 할 것 같다. 되게 괜찮아요. 이거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끝내주세요. 사 33. 24 그 다음에 이거 전체. 이건 10초씩. 3943 여기. 2828 28, 그지? 그럴 것 같았어. 베란다 안에는 상관없고. 안방. 1469 3318 2275 1840 높이 똑같죠? 천장고 제가 봤을 때 똑같아요. 877 8
자, 2포고요. 2포는 좀 더 아까보다는 좀 약간 작다고 하면 좀 그런데 구조가 좀 다르죠. 네. 구조가 좀 다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브라스코에서는 솔직히 뭐 장단점을 다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우리 2포 여러분들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테라스는 고기 먹는 테라스로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갑자기 왜 안방으로 들어가 저 사람이?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통로야. 그래서 저는 조금 힐스테이트 분들한테 아쉬운 건 뭐냐면 사실 이렇게 침대를 놔야 되는 구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고기 먹으려고 온 안방을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 거는 동선이 어떻게 돼요? 가다가 고기가 식어. 그래서 물론 고기는 거기서 구워 먹겠지만, 그래서 저는 제일 최단 동선인 여기가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손님들 맞이할 때 일로 와, 여기서 고기 먹자, 이게 맞는 거니까. 그러면 침대를 어디다 놔야 돼요? 여기다가 놔야 돼요. 근데 이 끄트머리에다가 놓으면 여기가 간섭이 생기고, 이쪽에다가 놓으면 이 문이 무용지물이 되고.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염 실장님 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여기를 아예 창고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주 가는 공간이 아닌 그냥 침대 헤드로 막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걸 재보니까 여기에는 통로를 놔두고 한 퀸 침대 정도만 놓으면 그래도 가능은 해요. 이 정도의 공간이. 네, 이쪽에도 통로가 나오고 이쪽으로도 통로가 나오고 이쪽으로도 통로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3웨이를 다 가능하게끔 중간에 애매한 1500, 1600 침대를 놓으면 뭐 슈퍼싱글 하나 놓는 분들은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더블 베드가 원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드레스룸 가려면 이렇게 허들 넘기를 해야 되고, 이쪽도 아예 죽어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조금 웃겨요. 저는 그 상황이.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가 막 간섭 요인이 많거든 지금. 근데 나는 마음 같아서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염 실장님, 이게 너무 간격이 좁은데 이런 식으로 기역자로 커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제 커튼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는 공간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저는 그냥 이 창문이 뒤로 삐져나가는 것도 보기가 별로 안 좋고, 여기는 말 그대로 안막 블라인드들 뭐든 아까 그 우리 D4였냐? E4였냐? D4요. 네, D4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그냥 행거 같은 거, 간이 행거 하나 세워서 그냥 계절로 몇 개 걸어놓고 이렇게 창고를 쓰시고, 이쪽에 이렇게 침대를 이렇게 놔서 이쪽으로도 그래도 동선을 조금 살리고, 저쪽이 중요해. 저쪽 동선이 살아있어야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테라스를 안 쓸 거면 이쪽에다가 침대를 놓으면 되는데, 여기다가 침대를 놓으면 이제 이 테라스는 좀 이 반찬 날리다가 진짜 시간이 다 갈 것 같으니 이쪽이 침대 자리다, 저쪽은 테라스 통로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이 문을 이쪽에다가 달고 이 문을 이쪽으로에다가 달았어야 되는데 왜 저 더럽게 무거운 큰 문을 여자들이 빼지도 못하는 문을 이쪽에다가 다는지가 조금 답답했습니다. 아니면 애초당초부터 소파 자리는 좁게 나오겠지만 처음부터 여기다가 문을 우리 중형 S클래스나 예전 구 롯데캐슬이나 구형 아파트처럼 베란다로 가는 통로를 여기다 놔야 되는데, 아니 막으면 막지 이 창문이 왜 필요한 거야? 우리 집이 테라스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에는 좀 그래요. 근데 내가 이 말이 지금 무서워. 제 영상을 보고 이거 좀 기분 나쁘게 촬영했다고 얘기하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런 얘기가 이제 당연히 기분 나쁘진 않고 기분을 조금 상하게 했다면 죄송한데, 별로,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마음에 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이거가 정말로 이 테라스가 이쪽을 넓게 하고 저쪽을 차라리 좁게 만드는 게 맞는 거지, 안 좋은 거를 좋다고 포장하는 게 사실 저는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문제점을 극복하는 게 브라스코 아니에요? 염 실장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거 되게 기분 나쁘게 얘기했네요,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도 없는 거고, 저는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냥 벽의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뭘 해야 될지는 염 실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저는
여기까지가 그냥 다 소파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 바깥쪽에 있는 거는 터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여러분들 우리가 D4 영상을 찍었죠. 네. 아까 D4 영상 그냥 보세요. 앞에 있는 말 그대로예요. 우리는 이거를 빼고 안 빼고 해주는 업체는 아니에요. 그건 인테리어 업체한테 물어보시고, 저희는 이거를 안 빼는 기준 하에서 예쁜 집을 만들 수 있냐 없냐만 오늘 컨텐츠로 잡는 게 제일 여러 사람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거실은 지금 염 실장님 자리가 소파가 될 수도 있고, 역방향으로 TV 없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놓는 것도 되고, 그래서 저희 소파가 뭐가 돼야 된다? 방향 전환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테라스를 쓰려면 침대를 이 안쪽에다가 놓는 거는 안 된다. 그러면 식탁은 어떠냐? 식탁 자리가 이게 애매해. 이게 좁게 나왔어, 이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1800짜리 식탁을 놓는 거는 가능하지만, 이것도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닷지바식으로 하고 저기다가 메인 식탁을 놓을까 하는데, 이번에는 얘기가 달라요. 저기를 메인 식탁으로 하면 밥을 안 먹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여기에다가 메인 식탁을 놓는 게 제일 맞고, 저쪽이 우리 서브가 됐어요. 테라스가 메인이 아니라 여기는 이쪽 부분이 메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기 안 구워 먹으실 분들은 저쪽 자리를 오히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층 테라스처럼 아웃도어 제품으로 놓고 그냥 차 한 잔을 들고 가서 약간 쉬는 스탠스로 저는 꾸밀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지금 안방까지 같이 설명을 한번 해드려 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염 실장님이 이럴 때 이제 어떤 식으로 꾸며야 될지를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한번 끊어주시고 커튼 시작할게요. 사실 커튼 블라인드는 되게 복잡한 것도 맞고 좀 난해한 것도 맞아요. 예를 들면 커튼 박스가 없을 거면 같이 없거나 있을 거면 같이 있거나 해야 되는데, 이쪽은 또 커튼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 여기는 없어서 이거는 어떤 게 정답입니다 라기보단 이제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의 좀 생활 동선에 맞게 해드릴 것 같은데, 굳이 이제 여러 가지 스타일링이 있을 수 있을 때 제가 많이 쓰는 시나리오는 그냥 네 집이면 어떻게 할래? 라고 저희가 전제를 깔아보자면 저는 비슷할 것 같아요. 아까 D4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그냥 중지 하나 달아서 막아주고, 여기서 살짝 이어지는 느낌으로 중지를 달아서 좀 멀리서 봤을 때 기역자 커튼에 연출이 되게끔 해놓고, 이걸 통해서 나갔을 때 바깥쪽에 블라인드들을 쓰고, 굳이 제품명까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집이면 저는 아마 선스크린을 쓸 것 같아요. 선스크린은 밖에서 들어오는 자외선들은 많이 차단해 주는데 나의 시야는 확보되는 블라인드들이거든요. 뭐 꼭 시중에 유통되는 우드나 알루미늄이나 뭐 일반적인 콤비 블라인드들보다 조금 이렇게 제품의 라인업만 바꿔줘도 되게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선스크린 같은 거 검색해 보셔서 쓰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기역자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거 좀 꼴배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커튼이 들어가고 얘는 커튼이 이제 박스 안으로 들어가니까 단차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이쪽에 커튼을 쭈르륵 몇 가지 빼주고 이 틀 안에, 이 틀 안에다가 이런 블라인드 같은 거 하나 달아도 되게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소파를 놓을 때도 제한이 없겠죠. 커튼이 이렇게 염 실장님, 그거 우리가 타운하우스에서 가끔 하시죠? 맞아요. 이렇게 측면 창들이 애매할 때 이 틀 안에 넣어서 블라인드 하나 촥 평상시에 내려놓고 약간 인서트 되는 것처럼.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커튼이 이렇게 침해되는 게 없으니까 소파도 바짝 붙일 수 있어요. 소파 때문에 고맙네요. 왜냐면 여기를 내리면 소파를 또 띄워야 돼. 그렇죠. 그만큼은 또 띄우셔야 되니까. 그러네. 뭐 이게 정답입니다. 이거보다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소파가 이쪽으로 가면 위에만 해도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여기는 위에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좀 앞쪽에서 달면 그 동선이 요 라인, 요 바닥까지 내려오는 라인. 올리든 말든 그건 본인 자유네. 그리고 요런 데도 선스크린, 요런 데도 선스크린. 이게 블라인드가 들어갈 때는 이제 얘랑 통일해주면 좋죠. 그래서 이게 측면 블라인드, 이게 전면 블라인드, 그리고 안에다가 전면에 커튼 하나 요렇게 끊어줘도 아마 되게 깔끔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안방으로 이렇게 가보면 여기도 또 좀 거실처럼 애매해요. 또 전면에는 커튼박스가 있어요. 사실 이런 커튼박스가 모든 공간에 있었으면 아마 라구닌 테라스의 커튼 블라인드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고민은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안방의 커튼 박스를 보면 어느 입주 아파트들보다 더 깊고 넓게 만들어놨거든요. 사실 할 수 있으면 너무 잘하는 애들이 안 해놓은 거예요. 방들은 없으니까. 너무 잘 해놨잖아요. 커튼 박스를. 왜 끝까지 좀 잘해주지? 그래서 이거는 뭐 도면 건축 설계 당시부터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되게 호텔식 커튼으로 멋있게 뺄 수 있어요. 얇은 시어 커튼 하나 쫙 달아줘서 낮에는 저 시어홀을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멋진 좀 이렇게 호텔 느낌으로 가지고 안마 커튼 하나 탁 달아가지고 여기는 고민할 거 없습니다. 여기는 100% 취향대로 가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통 커튼으로 해서 아까 말했던 평계형 이런 패브릭 월을 만들어주는 느낌으로 가면 좋은데, 뭔가 여기도 이 앞쪽에 달아서 가구 배치할 때 자꾸 공간을 잡아먹는다라는 느낌이 들으시면, 왜냐면 그 침대 위치는 아까 공감하셨죠, 염 실장.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도 이 안에다가 달아줘도 돼요. 이 안에다가 달아주고 커튼은 여기도? 달아주는데 공간은 그러니까 이런 커튼 공간까지 안 빼줘도 되게끔. 그러면 그냥 헤드를 말 그대로 아까 이 통로하고 이 통로 감안해서 네. 퀸이나 킹, 기본 킹 정도는 여기에 그냥 바짝 되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안에다가 넣으면은 공간을 저희가 안 차지하거든요. 어차피 셔시 프레임 공간 이미 잡아먹은 거니까 그 좀 이렇게 빌트인 커튼 같이 나는 거죠. 빌트인 커튼? 안으로 이렇게. 그러면 되겠네. 네, 그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하는 김에 얘하고 얘는 종류는 통일해주면 좋죠. 통일해주면. 네, 이런 솔루션도 있고 안에다가 이제 뭐 아까 루카버진이 말한 것처럼 창고처럼 쓰시는 분들은 밖에 블라인드 깔끔하게 하나 달아서 내가 적재해 놓은 것들을 좀 이렇게 뭐 가려주는, 좀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 정도 블라인드 쓰시고 안에다가 빌트인 커튼 넣고 여기에 거치속지 셋업 잡아서 호텔식 커튼 만들어주고 네. 여기에 침대를 놓으시건 뭐 이렇게 놓으시건 뭐 어떻게 놓으시건 간에 이렇게도 1,500짜리는 나올 수도 있겠네. 저는 제 집이면 이렇게 놓을 것 같아요. 왜냐면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1,800짜리를 놓으면 네. 여기까지 나와. 좀 그냥 1,500. 염 실장님은 1,500이 가능하다고 네. 생각을 하시니까 그게. 네. 그냥 이거는 집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렇게 1,500으로 하면 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혼자 1,500 쓰니까. 뷰가 잘 나오고 내 측면에 이렇게 아트월. 난 내가 혼자 1,500 쓴다고? 예쁠 것 같아요. 그러네. 일단 커튼은 문제될 게 없이 커튼 박스가 오히려 너무 커튼은 이 타입이? 이 4가 훨씬 더 좀 난해한 것도 있지만 풀어내기도 쉬운 타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커튼 업체로서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테라스 통로는 네. 사실 공감하시죠? 여기에 소파, 그럼요. 여기에 침대 놓는 거는 이 동선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그죠? 그러면 뭐 솔직히 여러분 아이들 방 같은 경우는 100% 똑같아요. 저희가 또 얘기를 할 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00% 어차피 그냥 똑같습니다. 아까 촬영했던 내용하고 너무 유사해요. 네, 고민도 똑같고 네, 고민도 해법도 똑같고. 네. 이것도 있을 수도 있겠다. 여기에 미니 서재를 놓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 얘기는 해야겠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몇 분이죠? 네, 잘 보세요. 여기에 책상을 끝까지 못 대요. 왜냐? 문이, 비상대피실 문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만약에 신랑분들의 비밀기지다 하면 솔직히 책상을 놓으면 여기를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부터 여기는 여러분 잘 보세요. 꿀팁. 다 끝까지 안 열려도 돼요. 반 정도만 열린다고 보시고 이쪽에다가 행거 같은 거를 이렇게 달아 놓으시고, 사실 빨래 말릴 때도 필요하고 햇빛에 건조기에 못 돌리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말리는 서브 빨래 말리는 장소로 쓰는 게 제가 봤을 땐 제일 좋을 것 같고, 한번 끊어주시고, 자 보시면 아까 방 안 한다고 했는데 왜 또 한다고 하지? 그거는 저 끝에 있는 방 때문이거든요. 여기 방 보면 이 방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똑같아요. 여기다 책장을 양쪽에 2개 해도 되고 이쪽에만 책장을 하고 여기다 책상을 놓아도 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저 한번 따라와 주시면 옆방은 상황이 다릅니다. 진짜로. 옆방에도 뭐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센스있게 불 켜주는. 여기에도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PD님 방이라고 하면 애매하겠죠. 왜냐면 끝까지 이 책상을 빼면 이 문이 안 열려요. 여기가 또 뭐예요? 이게
우리 에어컨 실외기실이에요. 사실 소리도 좀 나고 덥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문이 거의 이거 방화문 수준일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제 생각인데 원래는 소방법이 무서운 거예요. 원래는 이 문이 당연히 끝까지 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건 오프 더 레코드를 원래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요 중간 틀 있잖아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짜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가구가 실제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이 문은 열려야 되기 때문에 한 이 창틀 3분의 2 지점 정도까지 해서 정말 기역자로 이렇게 짜서 위쪽으로 책장을 하는 방법이 나요. 이쪽에는 프리웨이를 조금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방이 조금 이런 방들이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기성 가구는 1300짜리를 놔도 문이 안 열리고 책장은 아예 생각할 수도 없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함부로 책장 같은 거 하면 구멍만 뻥뻥 뚫리고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외벽 쪽이다 보니까 이게 좀 흔들거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기에 책장을 하되 이 책장이랑 같이 들어가는 기역자식으로 해서 약간은 주문 제작된 하나의 공구 엣지를 최대한 문이 열리는 허용도까지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커튼은 사실은 그거하고 별도로 뭐 똑같죠? 똑같습니다. 아무래도 평경으로 이쪽을 닫고 열리는 걸로 추천하실 것 같은데 여기가 통로라면? 네. 왜냐면 보통은 염 실장님 우리가 아까는 저 사람 이상하네 여기를 통로라고 분명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걸 이쪽으로 열게끔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PD님도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다가 책상을 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지금 책상을 놓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이 방은 아까 얘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셋이서 와서 지금 다시 영상을 찍는 게 여기는 침대가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아 이것도 문제겠다. 이거 골 때리네.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침대를 생각을 안 했네. 침대 때문에 침대를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내가 갑자기 책임 전가를 해버리네. 침대 위치는 변할 수는 없어. 침대 위치는 그대로 가요. 침대 위치를 그렇다고 이쪽으로 빼면 얘가 안 열리니까 편 여기까지가 침대가 빼야 돼. 와 이거 골 때리네. 그러면 이거 똑같이 가져야 돼. 근데 여기다 책장을 가면 요 통로가 또 좁아져. 그러면 방법 없다. 여기 무조건 공부시켜야 된다 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기다가 러비룸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러비룸을 세우고 여기다가 세우고 이 밑에다가 책상을 이렇게 해서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한 방짜리를 놓거나 아니면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케아 책상을 놓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결론을 내드리는 것보다 커튼의 관계도 있고 블라인드의 관계도 있다 보니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변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침대 때문에 여기를 열어놓을 수는 없겠네. 어쩔 수가 없어. 예, 일단 이상이고요. 저희는 이제 또 다음 현장에서 인사를 드리고 네. 저희는 여러분 예약제입니다. 네. 맞아요? 100% 예약제죠. 예, 그냥 와서 저희 커튼 좀 상담해 주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되면 너무 좋겠지만 일정이 너무 많아서 네. 100% 예약제로는. 여러분 저희가 어제도 다른 현장 사전 점검 받고 지금 이거 끝나고도 지금 사전 점검 현장은 아니지만 다른 현장으로 지금 뛰어가야 됩니다. 네. 왜냐면 그 현장을 못 갔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가고 신반포 가고 동탄 가고. 그래서 여러분 주말보다는 평일날 예약제로 진행을 하고 주말이야 되겠지만 주말은 예약하려면 한 달 전부터 해야 될걸? 한 2주 전에 해주시면. 2주 전에? 그래서 일단은 긴 영상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저희가 어떤 집이 좋고 안 좋고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되는 사람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극복하려고 제시한 거지. 여러분 너무 좋아요 여기 현장. 네, 저는 자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땠어요? 저희가 욕실이 다 예쁘더라고요. 아 욕실. 욕실은 저희랑 상관이 없는 공간인데 욕실은 저희가 촬영을 하진 않았지만 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촬영했으니까 욕실을 보면 딱 수준이 나오거든요. 딱 이게 아쉬워. 마지막에 이게 해야겠어. 이거 색깔이 아쉬워. 네.
인스테이트가 이걸 가끔 쓰는데 이게 이제 오크 색깔이거든요. 요것만 좀 금속 메탈 소재로 써줬으면 좋은데 애들 방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제 또 다른 업무를 보러 가겠습니다. 꼭 예약을 미리 하고 오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59 타입에 들어갔을 때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캐드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유격이라든지 특히 결로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통풍성 있는 그런 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FOG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기존에 있는 옵션 색깔하고 최대한 유사하게 좀 튀지 않고 좀 얌전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파트보다 훨씬 더 작은 이런 55 타입에도 이렇게 붙박이를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포그 그레이라는 색상으로 이렇게 하고, 드레스룸 안쪽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뭔가를 옵션을 스타일러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화장대를 집어넣는지 이런 옵션을 하는데, 이런 거는 아마 우리 엘프라도 분들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부분일 거예요. 요거는 제가 넘어가고, 제가 말했던 게 이제 이런 거예요. 홈바 같은 경우는 여기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기역자로 좀 꺾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플로팅 선반이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저희 소비자분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소비자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침대가 닿기 때문에 밑쪽은 저희가 그 댐핑 기능이 있는, 밑에는 슬라이딩으로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졌고 위쪽은 여다지로, 왜냐면 침대 매트리스가 이제 딱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위에는 여다지로. 이렇게 좁을까 우리 집이? 많이 좁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 점검 가시기 전에 기존에 기성 가구 가계약하셨던 것들의 사이즈를 다 재고 올라가서 재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280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문이 330인데 열려야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침대하고 맞닥 떨어지는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슬라이딩을 하고, 이 위쪽은 이렇게 여는 이런 하이브리드 제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밖에 안 만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스위치를 옆에 측면으로 뺀 모습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측면에 저희가 이 스위치를 빼버린, 그럴 경우는 이제 완전히 옆에 붙겠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간이 데드 스페이스인 게 끝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렇게 붙박이를 했을 때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헤드 있는 침대보다는 쭉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이런 수납형 침대. 근데 이 침대도 색깔이 같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붙박이와 침대 색상을 같이.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거를 수납 침대라고 표현하진 않고 약간은 엎어진 붙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59 타입에서 말했던 붙박이 안에 침대인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수납이 많이 날아가니까. 근데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붙박이 플러스 침대를 하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 연출될 거예요. 그래서 헤드 없고 딱 매트리스 크게 맞으면 이렇게 슈퍼 싱글도 2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에도 이렇게 아이가 3명인 경우도 있거든요. 59 타입인데도 이럴 경우는 이렇게 침대 2개를 해서 일단 잠자는 방 하나 정도는 확보를 하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정도 공간밖에 안 남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안 남아요. 이거는 지금 40평형대 지금 신축 117 타입의 방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작아요. 그들 역시 똑같은 크기의 붙박이 옵션을 한 상황에서 헤드가 없는 침대를 놔도 얘네들도 지금 이 공간밖에 안 남아요.
이 공간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117 타입이 이 공간이 남으면 59 타입은 얼마나 공간이 남냐면, 59 타입은 여기에 붙박이가 아마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구를 사기 전에 전혀 생각을 안 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강조를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저희가 요즘 밀고 있는 그 러비노움이라는 그 가변형 책장인데, 아예 그냥 위에까지 수납을 최대한 많이 올리는 게, 그게 이제 저희가 좀 지향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위에 있는 공간들이 다 날아가거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 방을 갖다가 아예 이렇게 세트로 맞추는.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영상 몇 개를 제가 링크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 전에 특히 우리 59A C 타입 분들 아직 사전 점검 동행 그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신청해 주시면 염실장하고 저하고 우리 냉장고 팀 리브싱크가 아마 동행을 해가지고 그 집에 대한 설명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또 고객님한테 1:1 맞춤을 해드릴 거여서 저희가 많이 가진 않고요. 아마 59B 타입은 한 2세대 정도만 모집하면 나머지 59BD 타입은 이미 신청이 만료됐기 때문에 A 타입, C 타입 같으니까 타워형 2분만 제가 더 모집을 하겠습니다.